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. 자, 오늘 시간에는 이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예, 이번 달 3일에 그 정부가 이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. 그 개편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예비타당성 조사, 예타라는 게 뭐냐? 총 사업비가 500억 원,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에서 사업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게 바로 이 예비 타당성 제도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예비 타당성 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, 보시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사 기간을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, 경제성, 정책성,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요건이 있어요.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 비중이 변한 겁니다.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놨어요. 오늘 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 수도권 지역인데 지역 균형 발전을 제외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 수도권 지역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수도권이 뭐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.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제외함으로써 이 수도권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건지 핵심적인 것만 좀 다뤄볼게요. 자, 우선 가장 큰 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. 신분당선, GTX B노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. 소위 말하는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청신호, 불이 켜졌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. 자, 신분당선. 자, 광교 호메시 구간의 노선 연장. 이 부분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자, 왜 그런가 얘기를 보면은, 요번 개편에서 보면은, 이 주민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사업비에서 제외. 그러니까 이런 부담금, 이런 비용은 어떤 특별한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광교 호메시 이 주민들이 이제 들어올 때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돈 낸 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혜택을 특별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우리는 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철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들였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억울함이 있고 이럴 거면 다 엎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GTX B. 이 GTX B 노선도 얘기가 진짜 많았던 노선이잖아요. 제가 전에 영상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자, 이 부분에서는 이 상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이 부분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혜택이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이것도 어떤 신분당선 그 광역교통 분담금이랑 좀 비슷한 건데 왕숙지구에 이제 부과될 분담금이 수백억 원으로 이제 새로운 역을 신설할 계획으로 세운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왕숙지구에 이제 신설역이 생기는데 계획이 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좀 댓글들을 보니까 이 왕숙지구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분담금을 안 낸 송도는 무임승차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. 뭐 반대하고 발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왜 딱 송도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냐면 송도가 가장 GTX B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뭐 GTX A나 B 노선을 보면은 모든 지역이 이제 분담금을 낸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무임승차라기보다는 그 왕숙지구가 돈을 내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역 갈등을 조금 유발하는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GTX-B가 광역 교통 개선 분담금이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. 통과가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 경제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내려가고 이제 경제성 부분이 올라갔지만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하지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또 많이 해요. 그 반대 입장으로.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신분당선과 GTX B노선의 이제 청신호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 변화 이런 부분에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
자, 신분당선은 우선 호매실, 광교 신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 호매실 부분, 광교 신도시와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집값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같은 면적, 전용 면적 한 84제곱미터 이게 광역 신도시랑 절반 가까이 좀 차이가 난대요. 그러니까 광역 신도시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통으로 인해서 좀 좁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GTX-B에 대해서 자, GTX-B가 지금 뭐 남양주, 마석 이런 것도 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호재가 있죠. 하지만 GTX-B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송도입니다. GTX 요번에 예타 그게 무너지면서 아파트 실거래가 줄어들고 좀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 좀 주춤한 상태예요. 뭐 그게 9.13 대책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9월 달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송도는 가장 큰 거는 교통 개선입니다. 이 GTX-B를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개선, 교통 개선이 교통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송도 지역이 좀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지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나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GTX B 하나로 판도가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아파트를 좀 지정해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에 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로 이 예비 타당성 제도가 개편됨으로써 찬반이 많이 있죠. 찬반이라기보다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, 자, 지역 발전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킨다. 라는 얘기도 있어요.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신분당선과 GTX B 노선을 얘기했었는데, 자, 그럼 비수도권 지역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. 뭐 부산, 대전, 대구, 거기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철도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지역들에게도 조금 호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장벽이 좀 낮아진 겁니다. 막무가내로 개발을 하고 뭔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들이 많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4월 달에 이 발표가 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.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침체기다, 뭐 거래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 또 이런 발표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변해 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. 자, 즐거움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